여러분들 속에 있는 꿈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어리고 젊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냥 이제 부딪혀봐요. 까짓 거. 인생 한 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원치도 않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죠? 그냥 부딪혀보세요. 꿈을 잃지 말고 열정을 갖고 꿈을 향해 도전하라. 저는 그 말을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꿈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꿈을 이룰 줄 알아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뤄야 됩니다. 이럴 때는. 한 가지 꿈에 집착을 했다가는 정말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저는 딱 3년을 봤어요. 아나운서 시험. 3년을 봐서 3년 이상 또 떨어지면 그냥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쉽게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너무 안타깝지만 너무 오래 꿈을 잡고 있는 사람도 안타까워요. 5년째 준비하고 있고 아니거든요. 아닐 때는 버려야 되고 주변의 조언도 들어야 되고 꿈 보험을 가져라. 화장품 살 때도 이거 사면은 에센스 줘요? 이거 사면은 비비크림 줘요? 별거 다 물어보잖아요.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하다못해 화장품을 살 때도 그렇게 옵션을 따지면서 왜 자기 인생이 달려있는 꿈 얘기를 하는데 꿈 옵션을 안 가지고 있냐는 거죠. 너무 한 가지만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자기 꿈을 못 이뤄도 할 게 너무 많아요. 오늘도 오늘이고요. 내일도 오늘입니다. 그 다음 날도 오늘이에요. 오늘을 오늘같이 사세요, 매일. 나는 공부랑은 연관이 없는 놈이구나. 그래서 놀았어요. 군대 가려고 놀았는데 어느 날 4월 어느 푸르른 날 아버지가 절 부르십니다. 안방에 누우셔서 턱수염으로 제 얼굴을 부비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찬우야, 사람이 대학이 다가 아니고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회는 대학을 나와야 뭐라도 할 수 있는 사회 구조다. 그러니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라. 다 큰 놈을 안아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자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한 120점 정도를 올렸어요. 한 5, 6개월 만에 국영수 포기하고 암기 과목 위주로. 점수가 잘 나와서 그때 그 정도 점수면 한 뭐 인서울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래서 단대 연극영화과 갔습니다. 왜 그걸 썼냐면 그 정도 점수면 연극영화과는 굉장히 높은 점수고 실기를 좀 잘 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겠구나. 장학금을 받아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자. 그리고 내일이 실기 시험 날이에요. 집에 이렇게 룰루랄라 가는데 앞집 아주머니가 너 뭐 하고 있니 여기서?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병원에 쓰러졌는데 왜 여기 있냐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뇌를 다쳐서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아버님이 가르쳐주신 정직하자, 책임지자, 거짓 없이 살아라. 네가 비록 이 사회에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 살아라 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셔서 그 유전자를 바탕으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관한 기사를 보고 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나는 내가 전투적으로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정말 생사의 현장을 오가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에 그럼 나는 이 넓은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 끝에 저는 당시 꿈이 이제 기자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기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변화를 알려줘야겠다. 기자가 되려면 대학을 가야 된대요.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공부라는 걸 했습니다. 그 과정이 절대로 쉽지가 않았고 정말 문제집 살 돈도 없어서 쓰레기통에서 문제집 주워오고 위에서 축구공이 날아다니는 그런 환경에서도 한번 꿈이 생기니까 그런 환경에서도 공부가 되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당시 400점 만점에 11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아무 대학도 갈 수가 없는 점수였는데 최종적으로 375점을 맞았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목표가 380점이었는데 110점에서 380점까지는 270점이라는 간격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주어진 시간이 20개월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쪼개면 사실 간단해요. 한 달에 13.5점만 올리면 돼요. 그거를 올리기 위해서 내가 못하는 것만 계속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수학을 정말 못해서 수학 80점 만점에 20점 맞는데 그럼 수학만 열심히 해서 80점 만들어도 벌써 60점이 커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수학만 막 파고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똑같은 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3번을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틀린 문제를
또 틀리고 또 틀리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틀린 문제가 맞춰지고 한 번 틀린 문제는 절대 다시는 안 틀리겠다라는 각오로 임하니까 점수가 계속 올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비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대학에 붙었고 동아일보에서 인터넷 기자를 하면서 저의 꿈을 이뤘는데요. 그 후로는 꿈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방향은 바뀌었지만 제가 꿈이 있던 시절과 없던 시절은 삶이 확 달라졌어요. 왜냐? 꿈이 없었을 때는 방향이 없었어요. 치열하게 패싸움하고 치열하게 술 담배하고 치열하게 반항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면 살수록 내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계속 치열하게 허우적 대봤자 저는 점점 바닥으로 빠졌어요. 하지만 삶의 방향이 생기고 나서 나의 꿈이라는 것이 생기고 나서는 삶이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삶이 진보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꿈을 많이 꾸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거대한 꿈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굉장히 막막해요. 하지만 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꿈들이 그 강의 징검다리가 돼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그 걸음이 나의 꿈을 하나하나 이루는 것이고 그렇게 나의 삶이 어떤 방향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욱 큰 꿈에 우리가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꿈을 많이 꾸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